안녕하세요, 베가스준입니다. 지난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여행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정리할 정보는 골프 정보입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치는 골프, 어디 가서 치면 좋을까? 오늘은 약간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약간 접근을 스트립에서부터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스트립에 있는 호텔에 묵고 있을 때 스트립에서 가까운 골프장 위주로. 일단 첫 번째로 라스베가스 하면 누구나 아는 골프장 중에 하나죠. 윈 호텔에 같이 붙어 있는 윈 호텔 골프 클럽입니다. 이 윈 호텔 골프 클럽은 사실 레이시 상당히 비싸고 그 윈 호텔에 숙박을 해야지만 기본적으로는 골프를 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한 500불대에서 한 700불, 800불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항상 캐디와 함께 하기 때문에 플러스 캐디에게 팁을 줘야 되는데, 캐디는 보통 인당 한 120불에서 150불 정도, 그 정도의 팁을 더 주는 걸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코스 난이도 정도는 한 중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제 골프 인생의 첫 번째 필드에서의 샷을 이 윈호텔에서 처음 날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윈호텔 골프장 진짜 좋잖아요. 와, 거기서 머리를 올리신다니 대박입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난 연습을 2달밖에 못했다. 보통 이 코스가 지금 생각해도 대부분 되게 평평한 약간 링크 같은 스타일의 그런 코스였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가는 코스였는데, 근데 코스가 그렇게 쉬운 코스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중간 정도 난이도를 갖고 있고, 슬로프도 어느 정도 업앤다운이 좀 있고요. 한 12개의 홀 정도가 옆에 물을 해저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예약은 호텔에 있는 컨시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되고요. 일반인들, 로컬 분들이 가기에는 쉬운 골프장은 아니고, 가끔 뭐 여행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초청해줘 가지고 같이 가서 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시 비싸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클럽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발리하이 골프장입니다. 이 발리하이는 제가 영상에서도 가끔 나가서 치는데, 여기는 이제 로컬 레이도 조금 있고 그래서 로컬에서 가끔씩 나가서 치곤 했었어요. 같은 스트립 선상에 있고, 만델라베이 호텔보다 조금 더 옆에, 우리 웰컴 사인이죠. 라스베가스 웰컴 사인 있는데 바로 옆에 골프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공항에 위치하고 있어서 골프를 치는 내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 소리를 바로 옆에서 들으셔야 되고요. 저희가 딱 가면 컨트리 클럽 딱 느낌 자체가 약간 발리에 있는 것 같은 약간 이국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비행기까지 뜨고 막 그런 풍경에 저 멀리 막 만델라베이 호텔 보이고 그러면 되게 약간 여행 왔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코스는 비교적으로 좀 쉬운 난이도로 되어 있어요. 아까 윈호텔처럼 약간 지그재그로 계속 가서 이 코스 조금 전에 쳤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윈호텔보다는 조금 쉬워요. 뭐 물 해저드도 많이 없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만델라베이 호텔을 바라보면서 드라이버를 날릴 수 있는 파4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되게 뭔가 이국적인 느낌? 8번 홀 같은데, 지금 보니까 8번 홀 같은 데는 진짜 뷰가 이쁩니다. 그런데 한번 딱 칠 때 치면 약간 속이 뻥 뚫리는 느낌. 보통 로컬 가격은 한 130불, 130불에서 150불 뭐 그 정도. 저 같은 경우도 가끔 레이스로 뭐 한 120불 막 이렇게 뜨면 갈 때 있거든요. 뭐 100불 뜰 때도 있어요. 가끔 100불 뜰 때도 있는데, 로컬 레이스는 한 120불에서 180불 사이 오시는 분들은 한 180불, 한 200불 정도 선에서 300불 사이, 180불에서 250불대라고 돼 있는데, 한 300불까지 그 사이 한 270불, 280불까지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캐디 없이도 그냥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시면 캐디 없이 치시는 걸 뭐 추천드리고, 세 번째로는 라스베가스 내셔널 골프 클럽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꽤 역사가 있는 골프 클럽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 타이거 우즈가 여기에서 첫 번째 PGA 승리를 거뒀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역시 예전에는 골프클럽, 저희 지금은 없어진 호텔인데 스타더스트 호텔의 메인 골프클럽이었습니다.
1961년에 오픈을 했고, 처음에는 스타더스트의 컨트리 클럽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뭐 여기서 그 PGA, LPGA 여러 가지 경기를 치렀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뭐 라스베가스에서는 좀 역사가 있는 그런 코스고요. 해저드도 엄청 많고 도그렉도 되게 많아요. 도그렉도 되게 조금 심한 편이라서 전체적으로는 상급자의 코스예요. 그렇게 쉬운 코스는 아니에요. 저도 매번 여기 가면 다른 데보다 조금 몇 개씩 더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부담스러운 홀도도 가끔 있고, 그래서 절대 쉬운 홀은 아닙니다. 예. 지금은 로컬 가격대는 한 60불에서 80불 정도의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관광객 요금들은 한 100불 정도에서 150불 사이, 100불에서 150불 사이를 보통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저는 베가스에 오셔서 한 번 치시는 건 모르겠는데 한 두 번 정도 치시면 두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라스베가스 이 내셔널에서 한번 쳐보시는 게 가격 대비 코스도 되게 재미있고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은 그런 골프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핸더슨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핸더슨 쪽으로 가게 되시면 첫 번째로 리비어라는 골프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에 고급 동네 세븐힐즈에 있는 리오세코, 그 다음에 저기 멀리 레이크 라스베가스에 있는 리플렉션 베이, 그 정도가 보통 대표적인 핸더슨의 그 골프 코스고요. 그 외에 조금만 더 나가면 저쪽 그 보더시티로 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카스카다라는 그런 골프장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비어 코스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라스베가스 핸더슨에 있는 선시티 55세 플러스 그 주변에 있는 골프장이에요. 여기는 코스가 렉싱턴이라는 코스가 있고 콘코드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콘코드 코스는 조금 슬로프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보통 이제 산악형이라 그러죠. 언덕 위에서 보통 저 밑으로 날리는 그런 샷들을 많이 치실 수 있는 곳이고, 그래도 조금 좋은 점이라면 대부분 이제 그 왼편의 언덕을 보통 끼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편으로 날리면 그 가운데 페어웨이가 좀 경사가 져 있지만 넓은 편이라서 왼쪽 언덕으로 치면 그 가운데 페어웨이로 온다라는 약간 그런 룰이 조금 적용이 되는, 기본적으로는 콘코드 같은 홀도 이제 그 슬로프가 있기 때문에 쉬운 홀은 아니에요. 한 중급자 정도 이상 되는. 그에 비해서 렉시턴 같은 경우는 페어웨이도 조금 좁은 편이고요. 여기도 역시 슬로프가 있지만 그린도 조금 작고 전반적으로 되게 컨트롤이 필요한, 여기는 다 좋은데 한여름에 가실 때는 그 그린 관리가 이제 페어웨이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여름에 갈 적에는 항상 전화해서 그 티박스 그 프로샵에다 물어보거든요. 오늘은 둘 중에 그린이 이제 페어웨이가 어디가 더 낫냐. 최근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렉시턴 같은 경우는 거의 페어웨이가 갈색이에요. 잔디가 거의 없고, 그나마 콘코드 쪽이 훨씬 더 나서 얼마 전에 콘코드를 한번 치고 왔는데, 요런 거 한번 여름에 꼭 전화해서 페어웨이 상태 어떤지, 그린 상태 어떤지 요거 꼭 물어보고 가셔야 합니다. 보통 가격대는 로컬 가격대가 한 7, 80불, 7, 80불 정도에서 뭐 쌀 때는 60불에서 100불 정도 사이 왔다 갔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관광객분들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120불에서 180불 사이, 120에서 180불 사이 정도로 보통 측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클럽까지 빌리시면, 클럽은 보통 어느 홀이나 가시면 다 클럽을 빌릴 수 있는데 보통은 한 75불 전후였던 것 같아요. 이 핸더슨의 두 번째로는 리오세코 골프장입니다. 리오세코 골프장은 주변에 집들이 다 멀티밀리언 달러, 조금 베가스의 핸더슨에서 조금 부촌 안에 있는 골프장이에요. 여기는 유명한 게 그 부치 할머니라고, 타이거 우즈도 여기 가서 그 선생님한테 교정을 받고 그랬던 레전드급 선생님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제가 주변에 이제 골프 치는 골프 주니어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가끔씩 이제 조금 비싼 돈을 내고 가서 한 번씩은 이렇게 교정 받고 테스트 받고 뭐 그러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걸로 알아요. 여기는 코스 자체가 여기도 역시 슬로프가 많은 산악 지역에 있는 상급자 코스예요. 슬로프가 상당히 많고, 아까 조금 전에 콘코드랑 비교한다면 콘코드가 조금 더 쉬워요. 훨씬 여기보다 쉽고, 여기가 조금 더 뭔가 페어웨이도 좁고 조금 더 까다로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이 리오세코는 그 렉싱턴의 어려운 점과 그 콘코드의 어려운 점 두 개를 다 몰아놓은 약간 그런 느낌의 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로컬 레이시 보통 100불 이상 나와요. 한 120불에서 150불 사이가 보통 로컬 레이스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관광객분들 같은 경우는 한 180에서 300불 사이. 베가스에 와서 골프를 한번 치고 싶은데 조금 한 군데는 비싼 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데로 추천드리는 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리오세코예요.
또 다른 한 곳으로 추천드리는 데는 요 세 번째로 있는 리플렉션 베이. 이 리플렉션 베이는 저쪽 레인 라스베가스라고 베가스에서 중심부에서 따지면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조금 외곽 지역에 있는, 여기도 주변에 고급 집들이 이렇게 조금 즐비를 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골프장으로 되어 있고요. 제익 니콜라우스가 만든 그 골프장 레이아웃 중에 유일하게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베가스에서 유일하게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 리플렉션 베이 골프장입니다. 이 잭 니콜라우스의 그 코스 중에 여기만 퍼블릭이고, 나머지 두 군데가 요 길 건너에 있는 사우스 쇼어, 사우스 쇼어 컨트롤, 여기는 프라이빗 클럽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어스 베스트. 예전에는 퍼블릭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프라이빗으로 완전히 바꾼다고. 그렇게 정도가 베가스 내에서는 잭 니콜라우스가 뭐 만든 골프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따로 뭐 PGA, LPGA 이런 게 열리지는 않았고요. 약간 비공식 경기 같은 거는 조금 자주 하는 것 같아요. 3인 1조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비공식 경기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열렸던 그런 클럽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레인 라스베가스라는 저희 인공호수가 있거든요. 그 레인미드 말고 그 옆에 따로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이제 좋은 집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는데, 여기가 우리 예전에 그 뭐 셀린디온의 집이라든지 뭐 예전에 마이클 잭슨 집도 있었고, 유명한 셀럽들이 그 안에 집을 많이 갖고 있어요. 형상으로는 약간 웨스트예요. 웨스트에서 약간 이스트를 바라보는 쪽인데, 거기에 이제 뭐 8번 홀, 9번 홀, 그 다음에 16번, 17번, 18번 같은 경우는 그 레이크 바로 옆에서 볼을 치실 수 있습니다. 뭐 바람 불거나 이럴 때 가시면 조금 힘든데, 그 외에 되게 뭐 멋진 뷰, 좋은 뷰를 보시면서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골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로컬에 있다가 가끔씩 한 번씩 가고 싶을 때, 조금 이제 풍경 좋은 데서, 경치 좋은 데서 치고 싶을 때 가끔씩 가는 그런 골프장이에요. 콜 가격이 약간 한 90불에서 130불, 90불에서 130불인데 저는 보통 100불, 100불에서 110불 그 정도 선에서 많이 쳤던 것 같고, 관광객분들 같은 경우는 150불에서 200불 정도, 150불에서 200불 정도로 레이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까 리오세코처럼 조금 만약에 한번 좋은 데서 쳐야겠다 그러시면 치는 곳 중에 한 군데로 제가 추천드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핸더슨 지역의 네 번째로는 아까 그 보더시티 쪽으로 가는 쪽에 있는 그 카스카다라는 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장도 약간 우리 윈호텔과 약간 쌍벽을 이루는 좀 고급 골프장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시저스 그 계열에서 조금 그 갬블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들 찾아가는 메이저 골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시면 여기는 항상 캐디랑 함께 치셔야 돼요. 캐디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캐디 피도 따로 주셔야 되고, 레이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이기는 해요. 전반적으로 코스가 산 위에 있어요. 산 중턱 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절반은 산으로 올라가는 코스, 절반은 산에서 내려오는 코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한 몇 번 쳐봤는데 저한테는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저는 많이 안 뜨거나 이럴 때 치면 상당히 올라가는 코스에서 고전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하나, 베가스에서 그 캐디가 딱 붙어서 같이 가는 골프장이 많지 않거든요. 캐디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옆에서 막 뭐 하면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없던 갤러리가 같이 생기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한국에서는 항상 캐디가 있으니까 캐디와 함께 치는 게 되게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좋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되게 불편한 골프장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근데 여기는 또 코스도 되게 짧아요. 그 페어웨이가 되게 좁은 편이라서 조금 어려운 편이고, 중상급, 중상 이상의 그런 레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로컬 가격은 따로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저스 계열을 갖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몇 번 가서 쳐봤거든요. 갖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 직원분들한테 할인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 계열 직원이신 분들이 가끔씩 할인 받아가지고 갈직에 따라서 갔었는데, 그렇게 할인 받아서 가면 약간 100불대에서 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300불이 넘어요. 플러스 따로 그 캐디 피를 주셔야 되잖아요. 캐디 팁이 뭐 정해진 건 없는데 그냥 인당 한 50불 이상은 보통 한 50불 정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가 핸더슨에 있는 약간 메이저 골프장이고, 이제 저쪽 썸머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해요. 썸머린 쪽으로 넘어오게 되시면 TPC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이제 엔젤팍 골프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쪽 선시티 쪽에 있는 팜, 하이랜드, 그 정도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으로 레드락 쪽으로 올라가면 아로요 골프장, 그리고 그 옆에 시에나, 또 마지막 저 너머에 로드렌치까지.
이 골프장 중에 첫 번째로 TPC 라스베가스. TPC 라스베가스랑 TPC 썸머린이랑 두 개가 있어요. 근데 TPC 썸머린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고, 골프장은 이제 명예 전당에 올라가 있는 레이몬드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했고요. 여기도 원래 예전에는 프라이빗으로 돼 있었대요. 1996년부터 2006년까지는 여기서 원래 슈라이너 컵, 저희 그 베가스에 유명한 슈라이너 컵 그 PGA 투어를 여기서 원래 했다고 합니다.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거를 TPC 썸머린에서 했었는데, 그 계약이 이번에 끝났다고 제가 뉴스를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베가스에서 그 투어가 계속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저도 한 번 가서 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PGA 투어 중에 슈라이너 컵을 TPC 썸머린에서, 기본적으로 슬로프가 조금 높낮이가 있는 편이고요. 페어웨이도 좁고, 그리고 계곡이라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기본적으로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 처음에 시작할 적에 마샬이 핸디 몇 정도 치냐고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거리가 조금 나가니까 한 보기 플레이 정도 돼도 블루를 치려고 하잖아요. 거기 가시면 화이트 치라 그럽니다. 화이트 치거나, 아니면 여기는 이제 그 블렌디드가 있어요. 화이트와 블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 거 있는데, 그거 치라 그러지 블루에서 친다 그러면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래요. 알았어, 그래도 그냥 우리끼리는 블루에서 치기는 하는데, 약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쉽지 않은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컬 가격이 떠요. 여기는 로컬 가격이 한 120불에서 180불 정도. 110불, 120불이면 가는데 180불이면 안 가죠. 너무 비싸요.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은 보통 200에서 300불 사이, 200에서 300불 정도, 그 정도 티타임을 내고 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이제 길 건너에 엔젤파크 골프장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 전형적인 로컬에서 제일 많이들 가시는 퍼블릭 코스고요. 그 드라이빙 레인지도 잘 돼 있어서 저도 뭐 저녁 때 그 8시, 9시까지 거기 불을 켜주기 때문에 드라이빙 레인지로 제일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제 팜 코스도 있고 마운틴 코스도 있고, 그 다음에 9홀로만 되어 있는 클라우드 9까지 그렇게 갖고 있어요. 아놀드 파마가 여기도 디자인을 했고요. 두 개 홀 중에 일단 팜 코스 같은 경우는 슬로프도 많이 없고 전반적으로 코스가 되게 넓어요. 되게 넓다 보니까 조금 쉬운 코스에 이지한, 그에 비해서 마운틴 코스는 조금 페어웨이가 여기보단 좁아요. 중간 정도의 그 난이도를 갖고 있습니다. 마운틴 코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요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 TPC 코스랑 옆에 바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그 가운데 펜스 저 너머로 저쪽은 TPC, 이쪽은 마운틴 코스인데, 기본적으로는 바라보는 뷰라든지 이런 거는 저 TPC에서 바라보는 거랑 똑같은 뷰를 갖고 있는데 가격은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도 마운틴 코스 되게 좋아하고 자주 치는데, 퍼블릭 코스 중에서는 좀 관리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상태도 괜찮은 편이고, 코스가 조금 길이가 짧아서 여기서는 드라이버 거리가 조금 나오신 250 나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일 뒤 블랙 백티에서 치시고도 하는데, 뭐 그렇게 쳐도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그 뒤에 백티가 한 6,700 정도 되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파 70홀인가 71홀인가 뭐 그래요. 여기가 72홀이 안 되고 파5가 하나 적은. 로컬 가격은 보통 가격대가 한 65에서 90불 사이, 65불에서 90불 사이가 로컬 가격이고, 여행 오시는 분들은 보통 99불에서 플러스 한 150불? 그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보니까 가끔씩 딜 뜨는데, 플러스 그 골프 그 골프 채까지 빌려주는 걸로 해가지고 가끔씩 뭐 120불 딜, 150불 딜 이런 거 뜨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치러 가는 그런 골프장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쪽 라스베가스 이쪽 선시티, 썸머린 쪽에 있는 선시티에 같이 있는 골프장입니다. 골프 코스가 3개 있어요. 제일 위쪽에 하일랜드 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글 크레스트인가? 이글 크레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가 팜밸리, 이렇게 3개 코스가 있습니다. 이글 크레스트는 제가 오늘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가 파5가 없는 60홀짜리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쳐봤어요. 그리고 저쪽 위에 있는 하일랜드 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골프장 중에서는 제일 위에 쪽에서 산 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치고 올라치고 약간 그러는 느낌이에요. 여기도 이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좀 쉬운 코스는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는 조금 페어웨이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한 중에서 중상, 그 정도 난이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물도 조금 있고 해저드도 조금 까다로운 데 있어서 약간 정교하게 좀 샷을 쳐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일랜드 폴스입니다. 팜밸리 같은 경우는 조금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산 위에 있는 코스들은 코스를 길게 짜기가 이제 그 산을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하이랜드 폴스는 조금 코스가 짧은 데 비해서 이 팜밸리는 조금 코스가 긴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페어웨이도 조금 좁은 편이고, 솔직히 하이랜드보다 팜밸리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팜밸리가 조금 더 까다롭고, 느낌에 이쪽에가 조금 벙커도 더 까다로운 데 있고 뭔가 도그렉도 조금 심한 데가 많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팜밸리가 조금 더 어렵다. 여기도 약간 중상인데 조금 더 여기가 뭔가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도 조금 더 내야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데서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로컬 가격대는 보통 한 50불에서 80불 정도 그 사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 펀치카드로 해가지고 25불 내면은 뭐 좀 디스카운트 받고 마지막에 한번 무료로 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꼭 가시면 그거, 로컬 분들은 그 펀치 카드 그거 이용해서 치시는 것 같고,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은 한 90불대에서 150불 사이, 한 120불, 150불 한 그 정도 사이에서 가장 많이들 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쪽 썸머린 쪽에서 이제 네 번째로는 아로요 클럽, 아로요 클럽 골프 클럽 앳 레드락인데, 전적으로 벙커도 좀 많은 편이고 레이아웃이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홀이 파5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번 홀이 파5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린이 약간 그 포대 그린이라 그러죠. 약간 위에 올라가 있는 건데, 거기에 생각보다 온을 해서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 1번 홀부터 조금 고전을 하게 되는.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사이드 러프가 되게 뭐랄까 찐득한 잔디, 이렇게 채 잡는 잔디 있잖아요. 오랜만에 가서 쳐야지 그러고 가서 치면 페어웨이로만 가면 점수가 괜찮은데, 옆에 사이드로 러프로 빠지는 순간 그때부터 완전 헤매는. 얼마 전에도 가서 쳤거든. 얼마 전에 가서 쳤는데 약간 진짜 욕을 하면서 쳤어요. 진짜 러프가 막 채를 잡다 보니까, 풀도 조금 긴데 채를 잡다 보니까 그거 탈출하려고 조금 채에다 힘을 더 실어서 치다 보니까 몸의 체중이 과체중에 들어가게 되고 뒷땅을 더 많이 치게 되는, 그걸 까먹을 때쯤 해서 또 갔다가 또 치고 또 욕하고, 그 까먹을 때쯤 해서 또 갔다가 또 치고 또 욕하고. 약간 캘리포니아 갔을 때 캘리포니아의 그 야생에 있는 골프장들이 있거든요. 이제 잔디 러프 조금 길게 나와서 이렇게 채 잡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다가 캘리포니아 가면은 못 치겠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러프 때문에. 그래서 페어로만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러프로만 들어가 보게 되면 그거 빠져나오는데 상당히 골치가 아팠던.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뒤에 레드락을 쳐다보고 그래서 뭐 뷰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7번 홀 가끔씩 얘네가 이제 1번 홀부터 출발을 안 하고 7번 홀부터 출발을 할 때가 있어요. 걔네가 아예 그 시작하는 종이까지 7번 홀부터 시작하는 걸 봤겠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7번 홀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기 이제 파3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파4로 시작은 안 돼요. 파5로 시작하는 1번 홀을 하거나 아니면 파3로 시작하는 7번 홀을 시작을 하는데, 일단 뷰는 좋습니다. 바로 스트립 쫙 보이는 파3를 날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린피 같은 경우는 보통 로컬이 한 70불에서 90불, 관광객들은 한 90불대에서 뭐 150불, 그리고 그 옆으로 또 넘어가시면 다섯 번째로 시에나 골프장이 있습니다. 시에나 골프장. 여기도 역시 시에나라고 저희 그 시니어 클럽 55세 플러스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시에나 골프 클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완만한 그런 경기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여기 가시면 성적이 조금 잘 나와요. 여기는 조금 무난하게 성적이 되게 잘 나오고, 코스도 좀 재밌어요. 재밌는 코스들이 많은데 조금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인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중급 정도, 중급 정도의 난이도. 시그니처 홀 같은 경우는 5번 홀인데, 그 파3 5번 홀이거든요. 주위에 이렇게 물로 둘러싸여져 있는. 보통 그 블루에서 치면은 거리가 한 100야드, 110야드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티를 앞에다 꽂아놓게 되면 짧게 잡으면 다 죽어요. 짧게 잡으면 물로 빨리 들어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좌우로 벌어져도 안 되고 정 가운데로 해서 보통 한 클럽 정도 더 해가지고 뒤에다가 놓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밑으로 다운힐로 내려간다라는 압박감이 엄청나게 있어요. 실제로 거리가 꽤 됨에도 불구하고 세게 못 쳐가지고 맨날 짧게 되고, 온을 해도 파하기가 쉽지가 않은 약간 그런 홀 중에 하나예요. 이제 로컬 피가 한 80에서 90불 정도, 그 다음에 관광객들은 한 90에서 150불 정도.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쪽 사이드 사우스 웨스트 쪽에 있는 로드렌치라는 골프 클럽입니다. 이 로드렌치 골프 클럽 같은 경우도 저도 옛날에 이 로드렌치 여기 안에 살았었는데, 베가스에서 되게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가 되게 엄청 크고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오시면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와 여기 막 야자수도 되게 많고, 여기 뭐 캘리포니아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들 정도로 가운데에는 골프 코스가 있고 좌우로는 집들이 쫙 즐비해 있어서 스위트 자체도 안에 되게 저렴한 가격대의 집부터 되게 밀리언 달러 넘는 비싼 집들까지 여러 집들이 다 한꺼번에 그 안에 공존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라스베가스 이제 로컬 분들한테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골프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얼마 전에 골프 모임도 거기서 했었는데 다들 재밌게 뭐 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 저 앞에 광고에 맨날 나오는 그 JJ 골프 그 골프 아카데미 그 선생님도 여기에 상주하고 계세요. 제 골프 선생님이시거든요. 베가스에서는 조금 가성비 있고 조금 인기 있게 무난하게 칠 수 있는 그런 골프장 중에 하나고요. 전반적으로 뭐 이국적인 느낌 그런 거 있고 레이아웃도 좀 재밌고 세 번째 홀인가 그 파3 있는데 네 번째로였나 그 들어오는 입구 바로 옆에 있는 골프장인데 항상 핀이 약간 챌린지하는 약간 물에 가까운 오른쪽 언덕 끝에 있는데 약간 가운데나 왼쪽으로 안전빵으로 쳐서 안전빵으로 치는 게 가장 무난하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그쪽으로 쳐도 저 그린 제일 끝에 언덕 조금 이렇게 2단 그린, 3단 그린으로 되어 있는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쳐도 솔직히 쉽지가 않은 그런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콜 가격은 한 75불에서 95불, 관광객들은 한 99불에서 150불 정도, 그 정도 내는 가격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베가스 이제 중심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인기가 있는 골프장,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골프장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파이웃이죠. 파이웃. 라스베가스 하면 거의 대표 골프장. 로컬 분들도 넘버원으로 뽑고 여행 오시는 분들도 라스베가스 가면 꼭 한번 쳐야지 하는 골프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이웃 골프장입니다. 인디언 보구역 안에 있고요. 그 라스베가스 북쪽 제일 끝에 라스베가스로 들어오는 이 계곡바람이 드는 제일 끝에 있습니다. 이 계곡 밸리의 제일 초입인 거죠. 북쪽에. 말 그대로 바람이 엄청 부는 곳입니다. 바람이 엄청 부는 바람의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는 선 코스, 스노우 코스, 그 다음에 울프 코스 이렇게 세 가지 코스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약간 그 피리다이 디자인의 그 링크 스타일, 전체적으로 좀 잔잔한 것 같은 링크 스타일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울프 같은 경우는 조금 거리도 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그린 자체도 약간 이렇게 항상 언덕 위에 올라가 있고 포대 그린처럼 올라가 있고 온으로 해가지고 올리기도 쉽지도 않고 그린도 베가스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빠른 홀 중에 하나예요. 바람 부는 날은 올려도 떨어지고 약간 이런 걸로 유명한 홀이죠. 그 중에 그 코스 중에서는 울프 코스가 가장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선 코스 같은 경우는 저쪽 제일 북쪽 제일 끝에 있어요. 북쪽 제일 끝에 있는데 여기는 뭐랄까 코스가 조금 길고 막 되게 까다롭진 않은 것 같은데 되게 까다로운 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 개 중에 굳이 난이도를 꽂자면 우리가 보통 제일 쉽게 접근하는 데가 썬코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쉽지 않은 코스 중에 하나죠. 전체적으로 뭐 평이 레이아웃도 그렇고 가장 뭐 균형적으로 잘 되어 있다. 가장 중앙 균형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하는 홀이 바로 이 썬코스입니다.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운데에 있는 스노우 코스가 있는데 스노우 코스가 솔직히 인기가 제일 많아요. 스노우가 인기가 제일 많고 물 해저드가 주변에 조금 많이 있는 편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세 개 코스 중에서는 스노우 코스를 제일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약간 성적도 세 개 중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데가 스노우고 조금 만만한 건 아니에요. 만만한 건 아닌데 그냥 좀 재밌어요. 뭔가 뭐 코스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노우 코스입니다. 콜분들 레이스는 보통 80불에서 90불 정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150불에서 250불 뭐 그렇게 그린필 막 비싸게 받지도 않고 적당히 받으면서 상태도 되게 좋은 관리가 잘 되는 그런 골프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여기 이제 그 멤버십이 이제 디스카운트 해주는 멤버십이 있거든요. 로컬 분들만 살 수 있는 그 레이시 매년 그 연초에 팔아요. 연초에 한 400불인가 내면 1년 내내 이 80불이 아니라 보통 그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60불 정도에 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가는 친구들도 한 10불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서 70불대에서 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이 있는데 그거 매년 사오다가 작년에 깜빡하고 못 사가지고 지금 올해는 못 쓰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일바로 가서 지금 다시 살려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멤버십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골프장 중에 하나예요. 저희 집에서도 솔직히 가깝고요. 그 다음에는 카이오리 스프링, 우리 보통 코요테죠. 코요테 스프링 골프장인데 여기는 베가스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잊을만 하면 큰맘 먹고 가는 골프장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사막 정말 한가운데에 있는
여기도 그 인디언 보구역 안에 있는 약간 그런 골프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거 영상에 올렸던 저희 놀러 갔던 저희 아들 생일 잔치 했던 그 팜크릭이라는 그 물줄기가 같은 물줄기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그 놀이터의 조금 북쪽에 있는 위에 쪽에 있는 데가 바로 이 코요테 스프링 골프장입니다. 여기도 역시 잭 니콜라우스가 만든 시그니처 클럽으로 그런 코스로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슬로프가 높아요. 슬로프가 높고 낮고 되게 높은 편이고 물도 되게 많고 해저드가 물에 많이 빠졌어요. 저 여기 가면 항상 물에 많이 빠지고 그린 올리기도 쉽지 않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잘 치시는 분들도 가면은 최소 5개 정도는 더 오버해서 치게 되는 그런 골프장 중에 하나예요. 저도 여기 가면 거의 맨날 백돌이로 다시 돌아가서 백돌이로 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콜 가격은 보통 한 70불에서 90불, 관광객분들은 한 150불에서 200불. 베가스에서 골프 좀 친다, 골프로 조금 방구 좀 낀다 하시는 분들은 넘버원 꼽으라면 이 코요테 스프링 골프장을 많이 넘버원으로 뽑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조금 골프 좀 치신다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보더크릭 골프장입니다. 저쪽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스카다 골프장 그 너머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골프장이 보더크릭이랑 그 옆에 보더시티랑 있거든요. 보더시티는 조금 더 저렴한데 보더시티는 나무가 되게 많아서 되게 재밌어요. 오늘 설명은 제가 안 해드렸는데 로컬 분들이 가시기에는 되게 캘리포니아 같은 골프장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보더시티. 하지만 이 유명한 골프장은 보더크릭 골프장이 유명합니다. PGA 가기 전에 하는 그 예비 선수들 훈련이 있죠. 그거 경기를 항상 여기서 해요. 그 뭐라 그러더라? 콤페리 투어. 콤페리 투어. 거기서 콤페리 투어 그 예선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베가스에서 열리는 데가 바로 이 보더크릭, 보더크릭 골프장입니다. 또 전반적으로 상태가 되게 좋아요. 그린도 되게 빠른 편이고 그린 이제 페어웨이 관리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약간 뭐랄까 파이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더크릭도 좋아하시죠. 이 두 군데를 조금 좋아서 많이 찾아가시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가스에서 이제 중심부에서도 여기도 한 40분 50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가는 골프장은 아닌데 내가 진짜 조금 새로운 데 가고 싶다 뭐 그러신 분들은 리플렉션 베이 가는 거리면 똑같이 보더크릭도 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가격은 항상 저렴하게 나와요. 여기는 로컬 가격대가 보통 한 60불에서 80불, 관광객들은 한 100불에서 150불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인홀을 3개 갖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데저트 워크, 그 다음에 카이오리런, 그 다음에 엘도라도 이렇게 3개를 갖고 있는데 보통은 데저트 워크랑 카이오리런 요 2개가 같이 해가지고 보통 그 18홀로 잡아치거든요. 뭐죠? 그 씨 뿌리거나 그럴 적에 뭐 이렇게 반대로 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엘도라도도 예전에 쳐봤는데 엘도라도는 그냥 사방 느낌이 약간 그냥 길게 쭉쭉 뻗은 홀들이 조금 많았던 기억이 있고 좀 뭐랄까 좀 재미있는 베가스에 조금 재미있는 골프 코스를 갖고 있는 그런 골프장 중에 하나입니다. 베가스에서 조금 골프 좀 치신 분들은 보더크릭 여기도 자주 가시죠. 정리해드렸던 요 골프장 외에도 솔직히 골프장이 더 많아요. 쳤을 때 조금 재밌게 치실 수 있는 그런 골프장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앞에 있는 페인티드 데저트라는 골프장을 제일 많이 가거든요. 그냥 솔직히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되게 오래된 골프장인데 관리 되게 잘 돼 있는데 약간 여기 메이저로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거기를 뽑느니 차라리 한번 오시는 분들은 저쪽에 이제 그 파이오스를 가시라고. 근데 저렇게 더울 적에는 보통 혼자서 가서 치면 3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운동을 조금 하고 싶거나 땀을 조금 흘리고 싶을 때 혼자서 가면은 로컬 가격으로 하면은 평일에 한 30불에서 40불 사이, 35불 정도 내면은 또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저는 운동하러 좀 자주 가는 골프장인데 근데 여행하러 오셔가지고 가시기에는 그런 골프장보다는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그 골프장 중에서 고르시면 훨씬 재밌게 잘 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는 골프장 라스베가스 스트립 기준으로 해서 가실 수 있는 골프장 위주로다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오늘 정리해서 보여드린 이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월간 라스베가스 저희 라스베가스에 나오는 잡지 있거든요.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잡지에도 이 내용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 찾아와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